제갈량의 죽음으로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지자 조이는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조이는 수많은 궁궐과 정각을 짓고 이상한 사상을 믿었다. 그리고 천하에서 미녀들을 뽑아서 모으고 밤낮 없이 여색을 즐겼다. 비록 척과 오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내정이 그 지경이다 보니 공소년이 난을 일으켰다. 공소년의 난은 다행히 사마이에 의해서 평정되었지만 사치와 향락으로 몸을 망친 조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절하고 만다. 조이는 숨을 거두면서 사마이에게 8살 난 태자 조방을 돕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위나라의 권세를 틀어주고 있는 것은 조씨였다. 조이가 병들어 누웠을 때 위나라의 병권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조상은 조이가 죽고 나서는 사마이를 경계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세상은 조상 형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것이 되었다. 사마이는 그런 조상 패거리의 견제를 피해 사마소와 사마사 두 아들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조정을 떠나버린다. 그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누구도 조상에게 맞설 자가 없었다. 거기다가 위나라의 다음 황제로 등극한 조방은 나이 8살의 어린애라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조상은 모든 권력을 틀어주게 되었다. 조상도 사치와 향락에 빠지니 죽은 조이를 넘어설 정도였다. 그래도 사마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 늘 견제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철저히 마음이 풀어져 결국 방심하게 된다. 기회를 노리며 몸을 낮추고 있던 사마이는 조상에게 틈이 보이자 그걸 놓치지 않았다. 결국 조상 형제와 그들을 따르던 패거리는 모두 저작거리에서 목이 베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조상을 죽이고 사마이가 위나라의 승상이 되었지만 일이 사마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다. 조상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오페가 군사를 일으켜 반기를 들었다가 패하고 총나라로 항복해가면서 촉이 다시 위를 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마이는 촉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위나라의 권력을 틀어지게 된다. 시간은 흘러 사마이가 늙고 병들어 죽었다. 그때 이미 사마이의 두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는 위나라의 모든 병권을 물려받고 있었다. 그렇게 되니 사마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위나라의 권력은 사마씨의 수중에 있었다. 오나라의 송건이 죽고 솔량이 다음 대를 이으면서 제갈각이 강유에게 함께 위를 치자고 요청한다. 그 요청을 받은 촉은 강유와 하오페를 앞세워 위를 침공하게 된다. 그러나 오와 촉의 침공은 사마사, 사마소 형제의 위에 막히고 만다. 그 싸움은 사마사, 사마소 형제의 위세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위나라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었다. 조방은 사마사가 궁궐로 들어오는 것만 보아도 무서워서 몸이 떨리고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다. 그런 조방의 불안과 원한은 그 옛날 조조와 동승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조방이 자신의 적삼을 찢어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조서를 쓴 뒤 그걸 세 사람의 신하에게 맡기며 천하 영웅들을 모아 역적을 죽이라고 밀명을 내린다. 그러나 그 일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궁궐을 나오는 길에 사마사에게 들켜 그 세 사람은 저작거리에 끌려가 목을 베이고 만다. 아울러 그 가솔도 모조리 죽게 되었다. 그 세 신하 중 한 사람이 장왕후의 아비 되는 장집이었다. 사마사는 장집의 몸에서 나온 조방의 밀서를 들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화난 사마사를 보자 조방과 황후는 놀라서 낯빛이 새파랗게 질렸다. 사마사가 칼을 뽑아 들고 소리치니 조방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며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라고 발뺌했다. 조방이 사마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사마사는 황후를 끌어내어 흰 비단으로 목을 졸라 죽이게 했다. 조방의 할아버지인 조조가 복황후를 죽인 일이 그대로 사마사의 위에 되풀이된 것이다. 사마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 조정에 여러 벼슬아치들을 모아놓고 조방을 폐위시키도록 했다. 천하의 사마사가 하는 말을 누가 감히 거스르겠는가. 결국 조방은 폐위되고 조비의 손자인 조모가 제위에 올랐다. 그러나 사마사에게 먼저 절을 하고 태극전에 오를 만큼 이름뿐인 천자니 사실상 그때 이미 조씨의 위나라는 망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마사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까지 갈아치웠으나 그렇다고 위에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사마사가 새 황제를 세운 그 이듬해 광구검과 문음이 사마씨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사는 마침 눈에 난 혹을 짠 뒤라 몸이 좋지 못했지만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가 광구검과 문음의 반란을 진압한다. 이때 낙양은 동생 사마소에게 맡겼다. 사마사는 반란을 진압하고 허창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다.
죽기 전에 아우 사마소를 불러 대장군의 인수를 넘겨주며 큰일은 결코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칫하면 온 가문이 몰살당하는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모는 사마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허창으로 보내 조문한 뒤 사마소더러 계속 그곳에 머물러 오나라의 침공을 대비하라 했다. 그러나 사마소는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갔다. 사마사가 죽은 것을 기회 삼아 사마씨의 힘을 약화시켜볼까 하던 조모는 사마소가 군사를 이끌고 낙수의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이 사마소로 하여금 사마사의 뒤를 잇게 했다. 그렇게 되니 위나라의 권력은 여전히 사마씨의 수중에 남아있게 되었다. 사마소는 형을 이어 위의 권력을 잡자 은근히 딴 마음이 일었다. 그래서 큰일을 벌이기 전에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장수들의 속마음부터 떠보기로 하고 신복을 지방으로 보냈다. 사마소의 신복 가충은 먼저 회남으로 가서 제갈탄을 찾아보고 사마씨가 위로부터 선의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 결국 그 일은 제갈탄이 사마소에게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되었다. 제갈탄이 오나라의 도움을 청하니 오나라는 7만의 대군을 제갈탄에게 보내준다. 사마소도 크게 군사를 일으켜 한판 큰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제갈탄이 목을 잃으면서 반란은 종료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모와 사마소의 사이는 벌어졌다. 결국에는 조모가 측근 군사들만으로 사마소를 죽이려고 하다가 사마소의 신복들에게 들키는 바람에 싸움에 휘말려 죽고 말았다. 이때 사마소의 신복들이 바로 위를 넘겨받기를 권했으나 사마소는 듣지 않았다. 사마소는 조조를 따라 그 일은 아들 사마염에게 맡기기로 하고 자신은 여전히 조씨를 세워 천자로 삼았다. 사마소가 조모를 대신해 세운 다음 황제는 조안이었다. 그가 바로 위의 마지막 황제인 원제가 된다. 시간은 흘러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켰다. 위의 조정 대신들은 사마소가 촉을 멸망시킨 공을 내세워 그를 왕으로 봉하자는 표문을 조안에게 올렸다. 그때 조안은 이름만 천자일 뿐 자신의 뜻을 내세울 처지가 못 되었다. 위나라의 모든 권력이 사마씨의 손에 있으니 감히 그 청을 마다하지 못하고 사마소를 진앙으로 세웠다. 진앙이 된 사마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밥을 먹다가 중풍이 와서 쓰러지고 만다. 사마소는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니 태자 사마염이 뒤를 이어 진앙이 되었다. 사마염은 진앙에 오르자마자 바로 그 속셈을 드러냈다. 사마염이 칼을 차고 궁궐로 들어가니 조안은 두려워하며 사마염을 맞아들였다. 서로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사마염이 조안에게 조비가 헌제에게서 선양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조안도 사마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문시랑 장절이 조안을 대신해 사마염을 꾸짖었다. 사마염은 군사들을 시켜 그런 장절을 끌어내 바로 그 정각 아래서 때려 죽이게 했다.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난 조안은 사마염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목숨을 빌었다. 사마염은 그런 조안을 보며 아무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정각을 나가버렸다. 결국 조안은 사마염에게 제위를 넘겨주었다. 문무의 벼슬아치들을 두루 모아놓고 조안이 직접 전국 옥세를 사마염에게 올렸다. 꼭 45년 만에 조비가 한 짓을 그 손자가 그대로 당한 셈이었다. 사마염이 나라 이름을 대진으로 바꾸니 이로써 위의 천하는 아주 끝나버리게 되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